배당 투자자분들께 이제는 필수 선택지가 되어버린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JPQ부터 최근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QQQI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67번 영상에서도 JPQ의 배당 성장에 관련한 영상에 대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정도였습니다. 국내에서 주식형 상품 중 월배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4위에 나스닥 기반의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이 있습니다.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은 거의 QQQ를 복제하다시피 따라갈 뿐 아니라 배당률이 연간 10%가 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연평균 수익률과 MDD 수치까지만 봐도 QQQ에 비해 그다지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앞서 보신 모든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을 능가한 역대급 퍼포먼스의 상품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디보의 운용사로도 잘 알려진 앰플리파이에서 출시한 QDVO라는 ETF인데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디보의 기술주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QDVO라고 칭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의 토탈 리턴 성과를 주요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과 비교해본다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QQQ보다도 더 초과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출시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다른 ETF들을 아득히 뛰어넘을 뿐 아니라 MDD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변동성이 적다고 잘 알려진 JPQ보다 어찌 보면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QDVO는 어떤 상품인지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시된 지는 약 1년이 조금 안 된 신생 ETF입니다. 보시다시피 순자산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당의 경우 11회 동안 7.97%였으니까 연 환산으로는 약 9%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총 비용은 디보와 비슷한 0.55%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진부하지만 이 ETF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나와 있는데요.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높은 인컴뿐 아니라 성장까지 추구하는 상품이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매니저에 의한 액티브 운용이 가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펀드의 목표와 전략에서도 보면 주로 라지캡의 배당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고 위험 조정을 통한 높은 수준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성 종목 상위 10개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빅테크 위주의 IT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배당 성장주의 형태는 아닌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인데요.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과 비교해본다면 QQQ보다는 기술주의 비중이 낮지만 스파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스파이보다는 QQQ와 좀 더 유사한 섹터 분산을 나타내고 있고요. 디보와 마찬가지로 약 50여 개의 적은 종목으로만 운용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상품이다 보니 디보의 운용 전략과도 매우 비슷한 상품인데요. 전체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아니라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옵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다른 개별 종목들의 경우 상승장에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보의 운용 전략은 S&P 500 내에서 소수의 기업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는 반면 QDVO의 경우 러셀 1000이라는 인덱스 내에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서 보신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콜과는 사뭇 다른 성과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들을 보면 러셀 1000 지수 내에서 수익과 현금 흐름에 대해 상위 기업 20에서 40개를 선별하고 섹터당 비중은 50% 미만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한 종목당 15%를 초과할 수 없는 나름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콜옵션 전략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0에서 2%는 주식의 배당 수익으로 할당하고 4에서 6%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더해 잠재적인 자본 이익까지 액티브 펀드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가의 상승 또는 추가적인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 디보를 운용하는 매니저들과 100% 동일한 분들인데요. 따라서 여태 디보가 보여줬던 성과를 이 QD보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9%에 달하는 분배금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ROC는 0.08이고 총 분배가 0.15니까 이를 계산하면 약 53%의 ROC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지급되었던 분배금의 경우 100% ROC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게 ROC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죠.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 오히려 이를 통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ROC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QQI 또한 100% ROC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 ROC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ROC보다 중요한 건 분배금을 제외한 순수 주가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ETF들의 올 한 해 순수 주가 상승분인 프라이스 리턴을 보게 되면 JPQ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ROC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꾸준히 플러스 수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무리 없이 성장하고 있는 상품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장기 투자에도 무리 없는 상품의 구조를 갖췄다는 겁니다. QD보가 여태 보여준 성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성장주의 대명사인 QQQ보다 높은 수익률 뿐 아니라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한 하락장에서 보여준 낮은 수준의 MDD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성과를 내줄 만한 ETF냐 이거겠죠. 몇 가지 합리적인 근거들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ETF의 경우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추론해보자면 이 종목이 기초지수로 삼고 있는 러셀 1000이라는 인덱스 지수의 성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종목을 복제하다시피 하는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 콜과는 사뭇 다른 구성 종목의 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셀 1000을 기초지수로 삼는 ETF는 IWF라는 명칭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수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QD보인 만큼 이 ETF의 과거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WF는 2000년 상반기에 상장했기 때문에 나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 약 25년간의 성과 데이터를 보면 QQQ와 스파이를 섞어 놓은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나 MDD 두 가지 모든 측면에서 두 상품을 섞어 놓은 듯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고요. VO의 상장 시점인 2010년부터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나스닥과 S&P 500 그 사이 어딘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기초지수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추종하는 지수인 IWF의 성과를 토대로 예측해본다면 이론적으로는 기대 수익률과 옵션 프리미엄, 변동성, 주가 및 분배금의 안정성까지 모두 나스닥과 S&P 500 커버드 콜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론과는 달리 구성 종목의 숫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시 이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1년간 QQQ보다 IWF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QD보의 성과도 물론 좋았겠지만 기초 자산보다 초과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MDD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S&P 500 기반 커버드 콜인 GPIX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따라서 IWF와 QD보가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액티브한 역량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와 디보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IWF와 QD보의 흐름도 이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펀드 매니저도 같고 운용 전략도 같은 상품이기 때문이죠. 2016년부터 상장한 디보와 스파이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수익률에서는 디보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S&P 500의 낙폭이 커지는 시점마다 거의 만나는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그만큼 디보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형태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변동성 수치 또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만 놓고 보더라도 파란색 선의 스파이가 들쭉날쭉한 반면 디보는 굉장히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수익률을 어느 정도 포기한 대신 변동성을 완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IWF와 QD보를 비교해봐도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상승장에서 오를 때 더 올랐고 하락장에서 덜 빠졌다는 건데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였을지 아니면 지속이 가능한 전략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디보의 전략과 같다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장은 기초 자산까지 모두 압도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보처럼 기초 자산 대비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공격적인 디보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콜과 함께 주가와 배당금 내역도 보겠습니다. 현재 약 28달러에 분배금은 0.21달러 수준으로 월간 약 0.75%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별 평균 배당률은 확실히 다른 ETF들에 비해서 0.78%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9%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 배당이 적은 만큼 주가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다른 ETF들 대비 월등한 주가 상승을 자랑합니다. 배당률이 고정값이라면 순수 주가 상승분이 바로 배당 성장률과도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타 ETF 대비 배당 성장률 예측 또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성과였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 갖고 보는 ETF들의 연도별 배당금 내역인데요. 비교적 들쭉날쭉한 배당금을 보이는 모트나 SPM1와는 달리 DGRW처럼 나름 꾸준한 배당금과 배당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놓고 본다면 QD보도 크진 않더라도 디보처럼 적절한 배당 성장률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ETF는 나스닥이 위험해 보이지만 S&P 500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배당률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와 배당 성장을 충분히 동반할 여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디보의 운용으로 이미 충분히 검증된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 출시된 커버드콜 중 이 상품이 가장 완성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디보의 성과에서도 보셨듯이 변동성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금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품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S&P 500보다는 위험하고 나스닥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커버드콜에 비해 낮은 분배율을 보이고 아직까지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또한 검증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액티브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매니저의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ETF는 자가배당 방식을 추구하는 제가 전액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미국에서도 현재 JPQ나 QQQI에서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만들면서 한국판 디보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이 생각났는데요. 앰플리파이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만큼 이 QD보 ETF 또한 디보에 이어 2탄으로 출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ETF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